이게 무슨 뜻이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한밤중 한도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파트를 뒤흔듭니다. 손에 든 DNA 검사지를 내던지며 아내 이유진을 향해 포효하는 남자. 임신 소식을 기쁘게 전하려 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유진의 필사적인 해명은 한도윤의 차가운 눈빛 앞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넌 날 배신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겨울밤 그녀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로 내몰립니다. 외딴 섬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유진. 하지만 5해 후 태풍 속 응급 환자를 구한 그녀의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숨겨둔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 한도윤 의사와 똑같은 눈매를 가졌네요. 병원장 취임을 앞둔 한도윤, 그의 곁에 선 정아윤, 그리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온 이유진. 세 사람의 뒤틀린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합니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걸까요? 한도윤이 내몰았던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정말 그의 아이가 맞을까요? 지금 바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다시 만난 진실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12월의 밤. 이유진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꼭 쥔 채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3주 전부터 의심했던 임신 사실이 확실해진 날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인사에 이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병원에서 사랑받는 이유진은 남편 한도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 중입니다. 한도윤은 이 병원의 실력파 외과 의사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술기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야겠네. 이유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병원을 나섭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 스테이크를 사러 가는 길. 전화기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여보. 이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차갑게 내뱉어진 한도윤의 목소리에 이유진의 미소가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도윤의 차가운 눈빛이 이유진을 맞이합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도윤이 내민 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유진은 영문을 몰라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부정관계 확인을 위한 친자 확인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진의 말을 자르며 한도윤이 차갑게 내뱉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그렇게 완벽한 줄만 알았던 내 아내가. 이유진은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며 필사적으로 해명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하지만 한도윤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만이 가득합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그녀의 짐을 현관 앞에 내던지며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이유진은 눈 내리는 밤거리로 쫓겨납니다. 손에는 아까 그 임신 확인서만 들린 채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는 밤. 이유진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떠나는 이유진. 이유진은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풍경은 아름답지만 이유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방 안에는 남은 현금과 급하게 챙긴 여권, 그리고 임신 확인서뿐입니다. 친정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이유진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도윤의 냉정한 태도와 일방적인 판단에 이유진은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죠. 섬.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어. 지방 소식지에서 본 외딴 섬 보건소 의사 모집 공고가 떠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자리가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었죠. 어차피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유진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먼 섬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 안 이유진은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만큼은 절대로. 3개월 후 이유진은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섬 보건소의 유일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가운데 섬 주민들은 그녀의 따뜻한 진료 방식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의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출산이 가까워지자 이유진은 잠시 육지의 병원으로 나가 출산 준비를 합니다. 섬에서는 쌍둥이 출산에 대비할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홀로 맞이한 진통, 그리고 두 아이의 탄생. 이유진은 딸 미나와 아들 민수를 품에 안으며 결심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켜. 너희 아빠가 누구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미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닮은 눈매와 이마의 점이 인상적이었고, 민수는 이유진을 닮아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이유진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섬으로 돌아옵니다. 섬 주민들은 갑자기 생긴 쌍둥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이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5해가 지났습니다. 이유진은 보건소 의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 한도윤과의 추억은 깊이 묻어두었지만 가끔 밤에 혼자 남으면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유진은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섬에서의 평화. 태풍이 몰아치는 밤. 이유진은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거센 비바람을 뚫고 등대로 향합니다. 쌍둥이 미나와 민수는 보건소에 남겨둔 채로요. 미나는 5살이지만 어른스럽게 동생을 돌보며 기다립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유진은 할아버지를 업고 절벽길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쓰러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리지만 이유진은 개의치 않고 할아버지를 보건소로 데려옵니다. 선생님, 이러다 당신마저 다치겠네. 마을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이유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두고 자기 몸부터 챙기면 안 되지요. 할아버지의 심근경색 초기 증상을 신속하게 치료한 이유진. 그 모습을 섬을 찾은 여행객이 사진으로 담아 SNS에 올립니다. 외딴 섬의 천사의사, 태풍 속 노인 구해. 사진 속에는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를 돌보는 이유진과 보건소. 한쪽에서 잠든 쌍둥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의료계와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목받기 싫어하던 이유진은 불편해했지만 이미 사진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쌍둥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 의료 관계자의 댓글이 달립니다. 저 아이들 한도윤 선생님을 닮았네요. 강남 메디컬 센터에서 그 댓글을 본 사람은 정하윤이었습니다. 병원 행정부 차장으로 일하며 한도윤의 재혼 상대가 된 정하윤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유진의 모습은 가려져 있지만 쌍둥이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미나의 눈매와 이마의 점은 한도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꼭 도윤 씨를 빼닮았네. 정하윤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5해 전 한도윤의 전처가 갑자기 사라진 후 그녀는 도윤의 상처를 위로하며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전처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하윤과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편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이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의 여러 직원들이 그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도윤의 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도윤은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매, 이마의 점.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는 5살. 이유진이 사라진 지 정확히 5해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진도 서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민수가 심각한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섬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어쩔 수 없이 서울행을 결심합니다. 서울에 다시 가야 할 때가 왔나 봐. 이유진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립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웠던 섬에서의 생활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 이유진은 열이 오른 민수를 안고 접수대에 선다. 다행히 섬의 이장님이 추천한 서울대병원의 장태석 교수가 소아 중환자실을 책임지고 있었고 민수는 곧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엄마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이유진은 미나를 안아주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서울, 그것도 대형 병원에 돌아온다는 것은 한도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한도윤이 일하는 강남 메디컬 센터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강남 메디컬 센터에서는 한도윤이 SNS 사진 속 의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딴 섬의 의사 이름이 김유진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5해 전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일까? 그렇다면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 도윤 씨, 병원장 후보 추천서가 준비됐어요. 정아윤이 한도윤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한도윤은 생각에 잠겨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아윤은 한도윤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섬의 쌍둥이 사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진에 신경 쓰고 계세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아윤을 바라봅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날 밤 서울대병원. 민수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태석 교수는 이유진에게 민수의 상태를 설명하며 안심시켜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편이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김유진 씨, 혹시 섬에서 온 그 의사분 맞으신가요? 이유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SNS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아빠는 어디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유진은 굳어집니다. 그건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장태석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저기 밖에 무서운 아저씨가 우리 사진 보고 있어. 이유진은 화들짝 놀라 복도를 내다봅니다. 그곳에는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 회의차 서울대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미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유진은 재빨리 문을 닫고 아이들을 감싸 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한도윤은 자신이 본 아이가 사진 속의 그 아이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5해 전 일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내의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그리고 이유진이 사라진 후 정아윤이 그의 곁에 있어준 일. 그는 불현듯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오릅니다. 5해 전의 DNA 검사, 그것은 정말 정확했을까? 한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이유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함께 그 DNA 검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검사 의뢰인이 자신이 아니라 정아윤의 형부인 박민석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그 병원의 검사실 책임자였습니다. 이건 한도윤의 머릿속에 의심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강남 메디컬 센터 대강당. 한도윤의 병원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도윤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아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죠.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민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민수의 폐렴이 심해져 응급처치가 필요했고 장태석 교수는 특수치료가 가능한 강남 메디컬 센터로의 이송을 권합니다. 이유진은 한도윤과 마주칠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해요. 그게 최우선이니까. 응급의료 헬리콥터가 준비되고 이유진과 쌍둥이 그리고 장태석 교수는 강남 메디컬 센터로 향합니다. 하필 그날은 한도윤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헬리콥터가 병원 옥상에 도착하고 의료진들이 민수를 급히 이송하는 모습이 취임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중계됩니다. 병원의 최첨단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한도윤은 스크린을 통해 민수를 안고 내리는 이유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해 만에 다시 만난 아내의 모습에 그는 말을 잊은 채 굳어버립니다. 사회자가 그를 재촉하지만 한도윤은 자리를 박차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정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쫓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한도윤은 이유진과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세월의 간극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미나는 엄마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한도윤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지? 한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의료진의 외침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한도윤은 직접 민수의 치료에 참여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수술실에서 민수를 치료하는 동안 이유진은 대기실에서 미나를 안고 기다립니다. 그때 정아윤이 다가옵니다. 당신이었군요. 5해 전에 사라진 그 여자가. 이유진은 정아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의 새 여자군요. 정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도윤 씨는 이제 내 사람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이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저 아이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섬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정아윤의 불안한 눈빛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민 계략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수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한도윤은 수술실을 나와 이유진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유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병원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취임식이 중단된 상태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유진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한도윤은 놓지 않습니다.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시간이야. 두 사람이 대강당으로 들어서자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한도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섭니다. 이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한도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5해 전 제가 저지른 큰 실수에 대해서요.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아윤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여 한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5해 전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5해 전 저는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믿고 그녀를 내쫓았죠. 그런데 오늘 그 검사 결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도윤은 쌍둥이 아이들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미나의 눈매와 이마의 점이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병원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한도윤의 다음 말에 굳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재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제 혈액과 아이들의 DNA 비교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고 의료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유진은 무대 아래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서 있습니다. 한도윤이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미안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좋아요. 그날 오후 병원의 검사실에서는 특별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한도윤, 미나, 민수의 DNA 샘플이 채취되어 분석됩니다. 이 과정은 병원 의료진들의 감시 하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이유진과 아이들을 위해 병원 내 게스트룸을 마련해 줍니다. 미나는 여전히 한도윤을 경계하지만 민수는 어린 호기심으로 이 낯선 남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엄마 친구예요? 한도윤은 민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이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유진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봅니다. 한도윤이 다가와 옆에 섭니다. 5해 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한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춥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직원들이 검사실 주변에 모였습니다. 정아윤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검사실장이 결과를 들고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한도윤 선생님과 두 아이의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확률은 99.99%. 친부가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아윤이 소리치며 결과지를 낚아챕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정아윤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정아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오류예요. 다시 검사해야. 그때 검사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한도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5해 전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검사 의뢰인은 정아윤의 형부 박민석이었고 샘플 제공자는 한도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정아윤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병원 보안 담당자들이 그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이 정아윤을 노려봅니다. 당신과 당신 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군요. 정아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건 도윤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 도윤 씨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도윤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아윤을 바라봅니다. 한도윤은 분노에 떨며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5해 동안 내 아이들과 떨어져 살았던 거요? 내 아내를 오해하고 그녀를 내쫓았던 거요? 정아윤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유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가봐요. 그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병원 복도에는 진실이 드러난 후에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메디컬 센터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도윤은 병원장 취임을 거부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결정에 병원 이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도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로서의 명예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5해를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병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유진과 아이들이 묵고 있는 게스트룸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미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입니다.
안녕, 미나야. 엄마 계시니? 미나는 대답 대신 안쪽을 바라봅니다. 이유진이 나와 한도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가 활짝 웃으며 한도윤에게 달려옵니다. 어제 같이 놀아준 아저씨에 대한 호감이 그의 작은 얼굴에 번져 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놀이 할 거예요? 한도윤은 민수를 안아올리며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유진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미나야,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 아저씨는 사실은 너의 아빠란다. 미나의 눈이 커집니다. 민수는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빠요? 정말요? 우리에게도 아빠가 있어요?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 살지 못했지만 이제 아빠가 너희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민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그렇게 불러준다면 아빠는 정말 행복할 거야. 민수는 망설임 없이 한도윤의 목에 매달립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예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민수를 안아줍니다. 그의 시선은 미나에게로 향합니다. 미나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나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유진은 한도윤에게 복도로 나가자고 손짓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옵니다. 한도윤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사직을 하다니. 한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5해 동안 놓친 시간들. 이제 그 시간을 되찾고 싶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아니 우리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유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날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교만과 자존심이 판단을 흐렸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증명할게. 이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특히 민수는 당신을 금방 받아들였네요. 하지만 미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유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5해 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그 도시. 이제 그녀는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도윤은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병원 근처이면서도 조용한 동네에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이유진과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기쁨에 차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미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 방은 미나를 위한 방이야.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꾸며봤어. 한도윤이 보여준 방에는 책장과 작은 천체 망원경이 놓여 있습니다. 미나가 별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유진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죠. 미나의 눈이 반짝입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경계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쓰는 방인가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좋아한다면 더 꾸밀 수도 있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망원경에 다가가 만져봅니다. 한도윤은 그녀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려다가 미나가 스스로 알아내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우와, 미나야. 내가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구나. 미나는 처음으로 한도윤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섬에서 밤하늘을 많이 봤어요. 이장님이 오래된 망원경을 빌려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4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한도윤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이유진에게로 향합니다. 이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건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지금은 미나가 갑자기 말합니다. 저는 아빠랑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도윤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한도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말합니다. 그래, 미나야. 무슨 이야기든 들려줄 수 있어?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한도윤은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절대로. 이제 너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미나의 작은 손이 한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용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가족의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그녀 자신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윤은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녀의 형부 박민석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한도윤은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동네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나 지위를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이면 일찍 귀가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유진은 여전히 선보건소와 서울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한도윤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미나도 조금씩 한도윤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이 새로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도윤의 집 테라스. 이유진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 이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한도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이유진아,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순 없을 것 같아. 이유진은 그를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도윤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너는 서울과 섬으로 가고 나는 여기서 아이들을 보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알아요. 저도 매일 밤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일지.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이유진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진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널 의심했던 것, 내쫓았던 것.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다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게. 이유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한도윤 씨,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5해 전의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제안이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마치 우리가 이제 막 만난 것처럼. 이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한도윤은 진지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다시 데이트도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물론 우리에겐 아이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일 뿐이야. 우리 자신의 관계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유진은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다음 날 아침, 4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 살 거예요? 이유진은 한도윤과 눈을 마주친 후 대답합니다. 응, 민수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섬에도 가볼 거야. 그곳도 우리 집이니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요? 엄마도 여기 살 거예요? 이유진은 미나를 안아주며 대답합니다. 응, 미나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거야.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미나는 지혜롭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어요.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어요. 한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미나를 안아올리며 말합니다. 고마워, 미나야. 아빠는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민수와 미나는 앞서 뛰어가고 이유진과 한도윤은 천천히 그 뒤를 따릅니다. 이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의 데이트를 지나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아, 행복해? 한도윤의 질문에 이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은 것도, 내가 다시 서울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한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와 아이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정말 완벽한 행복이 될 거야. 이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오해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5해의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이유진의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 햇살이 네 사람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아이들의 부름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